전우방송.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방송에 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허심탄회한 이야기,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 우리 참전급여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전우 여러분, 박정희한테 받아야 됩니까? 박근혜한테 받아야 됩니까? 최순실이한테 받아야 됩니까?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문재인한테 받아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전우들이 상당히 보니까 혼란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정확하게 이렇다고 제가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토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댓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댓글 여러분들 의견을 제가 다시 검토해서 추가로 방송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말을 오늘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가 도둑질해 먹고 떼먹고 헌법을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사실 비난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비난을 해야 돼요. 헌법 29조 2항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투급여를 불법으로 한 공무원한테도 청구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배상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 특별법을 만들어서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참전 유공자법을 좀 개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디에다가 실마리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진짜 어려운 보리고개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새마을 운동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이렇게 기반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헌법 저것도 29조 2항에 대한 것도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판례도 봤어요. 판례도 보니까 우리가 판례도 재판 청구를 잘 못한 거지, 판례도 우리가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참전 유공자법을 2015년도 4월 달에 만들어냈잖아요. 2015년도면은 누가 대통령 할 때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015년도면은 2017년도에 촛불혁명이 일어났으니까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만드는 것 같은데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가 지은 죄를 갚지 않고 영창 잘 갔다, 이렇게 원망도 하고 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문재인 촛불혁명 측에서 보면은 모든 게 못마땅하죠. 그리고 또 저를 이렇게 하면 저한테 또 무슨 비난이 화살이 올지 모르지만은 제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가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하고 의견이 틀리다 해가지고 비난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흘러온 거를 뭐 세밀하게 하나하나 제가 검토하려면은 뭐 검토할 능력도 없지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할 이제 실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단지 저는 아웃라인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전두환이,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또 누굽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 그 수많은 대통령들이 오면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뭐 해먹었다 뭐 했다 하면서도 근거를 못 찾아냈어요. 하나도. 그래서 브라운 각서에도 보면은 뭐 군장비 현대화 뭐 차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나중에 프레이저 보고서에도 보면 뭐 미군하고 같이 봉급을 줬는데 한국군한테는 10%만 주고 뭐 90%를 떼먹었다. 그런데 떼먹었다고 말하는 그 자체를 근거가 없어요. 물론 뭐 무슨 스위스 은행에 400조가 800조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떼먹은 거다.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런데 그것도 오늘 그 최순실이가 고소했대. 안민석이를 400조 800조 찾아내라. 밝혀라. 그런데 지금까지 400조 800조 있다고 뭐 없다고 해가면서도 했어도 지금까지 밝혀내지는 못했잖아요. 밝혀내지는 못하면서 순전히 말로만 죽일 놈 살릴 놈 했지만은 박정희가 해먹은 거를 지금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박근혜가 최진실이가 해는 걸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헌법 29조 2항에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해먹은 게 아니다 이게. 불법적으로 해먹을 때 우리 뭐 청구를 못한다 이럴 때 합법적으로 해먹을 때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합법적으로 해먹었다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돈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불법적으로 해먹었다 하면은 헌법에 위배돼. 합법적으로 해먹었다는 말이야. 합법적으로 국가 발전에 전부 사용을 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돈을 받아낼 수 있고 우리 명예도 살아나고 우리가 국가에 기여한 보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가 그걸 다 빼먹었으면 오늘날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부강해졌겠습니까? 그리고 빼먹었으면 그 수많은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그걸 못 밝혔겠습니까? 그 많은 돈 밝혀가지고서 국고에서 사용해가지고 했을 텐데 지금 이것이 불거진 게 가장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이게 가장 그 안민석 특히 김성웅 회장도 그 당시에 그 JTBC하고 해가지고 뭐 미국 가서 그걸 뭐 카피해왔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 당시 탄핵 당시에 그 모든 지금 그것들이 뭐 가짜로 위선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진짜다 한들 그랬으면 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대통령이 집권을 잡기 전에는 그걸 못 찾아. 집권했으니까 찾아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동안 대통령들은 다 허수아비야. 못 찾아냈잖아. 우리가 돈을 받아내려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국가에서 달라고 하면 돼. 근데 우리 전우들은 자꾸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왜 빨려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얽혀 들어가는 거야. 말려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말려들지 말자. 그래서 정치에 개입하지 말자. 우리 순전히 우리 주장만 하자. 그런데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해먹었다 하는 것을 근거가 나온 게 있어. 근데 최순실이가 박근혜까지 해가지고 먹었다 이거는 근거가 나온 게 없어. 근데 박정희가 해먹은 거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최근에 저기
박정희 대통령의 그 비선 실세인 그 김성배 뭐 중령인지 해가지고 34단 뭐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저기 미국의 체스터 장이라는 사람한테 사기당한 게 있어. 뺏긴 게 돈을 그 비자금을 홀랑 뺏긴 게 있어. 6억 5천만 달러인가 뭐 지금으로 치면 한 50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뺏긴 거는 내가 볼 때 박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갖고 있다가 그놈한테 그놈이 먹고 튀어가지고 잃어버린 것 같아. 김성배 중령이라고 지금 상세한 얘기는 내가 못하겠는데 지난번에 그 김성웅 씨한테도 신고를 했다가 그 김성웅 씨가 너무 또 설치는 바람에 다시 취하해가지고 나한테다가 취소해 나한테다가 왔는데 내가 그거를 보니까 우리하고 업무하고 큰 게 관련도 없고 그 돈이 월남전 정산 자금 중에서 미국에서 받은 돈 중에서 갖고 튄 것 같다. 그래서 월남전에 그 참전에서 그 받은 돈이 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는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거는 보면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더라고. 박정희가 비자금을 관리하려다가 사기당 갈치당하겠다 할까. 갈치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먹고 튀었어. 먹튀. 지금 미국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체스터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볼 때 박정희 비자금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박정희 비자금이 틀린 게 없어. 나온 게 없어. 뭐 프레이저 보고서가 어떻고 뭐 비밀번호가 어떻고 그냥 통장 계좌가 어떻고 뭐 다 나왔다 하고 하지만은 못 찾아오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있잖아. 있으면 찾아다가 이 어려운 때에 뭐 400조 500조 그러면 우리가 뭐 1년 예산인데 1년 450조인데 그 당연히 찾아와야죠. 그걸 왜 안 찾아와요? 없어서 못 찾아온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다면은 우리 전우들이 그런데 자꾸 정치적으로 그런데 그 말려가지고 우리가 그 어머니 정신 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입니다. 참전 유공자로 일단 2015년 4월 22일인가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법은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든 것 같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죽이려면 살리려면 할 것도 없어요. 뭐 조금 국가 예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가 운영상 한꺼번에 다 이게 수백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알면서도 그거를 이제 표시를 못할 수도 있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성숙이 안 돼서 은혜를 못 갚은 적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게 무슨 최순실이가 그거 다 빼가가지고 400억 800억을 지금 스위스은행에 넣어놨다 스위스은행에 그렇게 옛날에 그 돈 그렇게 빼갔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좀 내가 볼 때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박정희고 박근혜고 문재인이고 과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과거를 원망하고 과거를 그냥 분노하고 해봤자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 있는 힘도 없고 되돌릴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은 되돌려지지도 않아. 근데 자꾸 내가 카톡에도 올렸지만은 소인배는
과거를 먹고 살고 대인은 미래를 먹고 산다. 옛날에는 뭐 여자는 과거를 먹고 살고 남자는 미래를 먹고 산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성차별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바꿔야죠. 이제 요즘 말로 소인배는 과거를 먹고 살고 대인배는 미래를 먹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도 태산같이 많고 해야 할 일이 정말 집중해야 할 일이 해도 될까 말까 한 일들을 큰 일들을 많이 있는데 과거에 대해서 다 집착해가지고 과거 누구 어떠고 저떠고 막 머리 쓸 새가 어디 있습니까? 피곤하지도 않아요? 참 그 과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보면 정말 답답해. 나는 부정적인 사람하고 긍정적인 사람하고를 구분하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구분해. 응? 그것도 이제 성차별 이야기 같이 있지만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여자는 사랑을 위해서 정조를 바치지만 남자는 국가를 위해서 정조를 바친다. 그러니까 또 성차별 되니까 소인배는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만은 대인배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모든 걸 남자나 대인은 그래도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 우리 국가가 안전해야 가정도 안전하고 나도 안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는 뒤집어지든 말든 내 배, 내 욕심, 내 사리 사욕 이것만 챙긴다면은 그 언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이렇게까지 세계 열강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요즘 참 지금 좌파들이 상당히 준동을 해가지고 저는 뭐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애국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뭐 자유한국당 이거 제일 싫어해요. 더불어민주당도 뭐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 뭐 이렇게 당 뭐 이렇게 정치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좌우 개념에는 관심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보안대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보안부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게 내가 보안부대에 있을 때 우리가 보안 전문반 기초반 그 교육 가서 들어가면은 배우는 게 그거예요. 뭐 정보 첩보 이런 것도 배우지만은 국가보안법 이런 것도 다 배우지만은 주 임무가 뭔가 주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일 임무가 세 가지예요. 우리 보안부대의 임무가 세 가지야. 첫째는 대간첩. 간첩을 잡아내고 해서 군이나 민간인이나 관계없이 군 관련 간첩을 잡아내는 것이 전쟁이니까 민간이라도 뭐 간첩은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간첩을 잡아내는 거, 군 내 침투한 간첩 또는 뭐 경찰 뭐 이렇게 우리 관공서에 침투한 간첩을 잡아내기 위해서도 관공서에도 우리 뭐 파견관이 나가 있고 했었어요. 두 번째는 대태업. 대태업이라고 그러는 거는 뭐 기차 철길을 폭파한다든지 뭐 유류 저장소를 폭파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민노총 같은 이런 불순한 대응들이 우리 기간 산업을 못 돌아가게 막는다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노동운동이 강화된 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옛날 지금 대태업 대상자예요. 아까 뭐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데모하고 뭐랍니까 임금 협상이니 뭐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공장을 문 닫고 이거는 국가를 경제를 망치는 태업 행위예요. 그런 태업 행위를 막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세 번째 목적은 뭐냐?
국가를 전복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에요. 대전복이라 그래가지고. 그 국가를 전복시키는 걸 막는 건데, 국가를 우경화, 이렇게 보수국가에서 이렇게 공산국가로 이게 변경되는 거, 이걸 전복된 거예요. 대전복 임무에 실패한 거예요. 대간첩도 실패했고, 대태업도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의 원인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운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 국민들 또 무슨 그 뭡니까 그 학교 학생들 세뇌시키고 이래가지고 한 거 이게 다 대전복 활동이에요. 전복 활동을 못 막은 대전복 활동 실패예요. 우리가 이제 살았기 때문에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보안사도 없어지고 기무부대였는데 없어져 버리고 안기부도 해체해 버리고 이렇게 거기에 있는 조난 자료라든지 뭐 간첩들 활동 뭐 활동 자료라든지 그 조사 자료라든지 이런 거 싹 다 없어져 버려 가지고 이제는 간첩을 잡을 수가 없어. 전복 국가의 어떤 불순한 세력이 누군지도 명단도 싹 다 태워 없애버리고 거기에 대한 기록도 다 없애버리고 지금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 공사가 된 거야. 전복 실패했고 태업 활동 대전복 대태업 대간섭 다 실패한 거냐. 그러면 이제 국가가 넘어간 거지. 그런데 우리 전우들 지금 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은 우리 월남전에 이런 사회주의를 베트남이 사회주의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간 자유민주 세력이야. 그럼 우리는 그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 문재인 정부가 달라고 그러면 호빵 웃기는 거야. 웃기는 얘기야. 어? 문재인 정부에서 왜 주겠어, 그거를. 사회주의, 자들이, 이 자유민주주의자들한테, 돈을 주겠습니까? 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 이게 지금 진짜 바보 천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응? 그러면은 그럼 누구한테 달라 해야 되냐? 응? 그럼 뭐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누구 보고 달라 하냐? 그럼 어떻게 받냐? 뭐 포기해야 되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박근혜한테 달라 해도 문재인이 달라 해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우들은 그래. 가스통 들고 뭐 고속도로 막고 이제 막 북파 공작원 식으로 해야 돈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줄까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옛날에는 그래도 좀 봐줬어. 노인네들이 보수 정권 하에서는 그게 좀 통해. 그러나 지금 정권 하에서는 이게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법이 많이 강화됐어. 그리고 우리 참전 유공자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폭력, 폭행, 이렇게 기물 파손 이런 행위를 하면은 처벌받잖아요. 형사처벌 받으면은 국가 유공자 자격 자체가 취소돼 버려. 최소한도 3년 자격이 정지되거나 아예 자격이 취소돼 버려요. 여러분들 뭐 돈 받자고 나가서 뭐 기물 파손하고 고속도로 가서 이제 점거해가지고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은 처벌 받아가지고 뭐 유공자 자격을 다 상실당하는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면은 그래도 뭐 가능성이 뭐 그걸 또 가능성이 없어요. 성공해도 처벌받은 사람은 자격이 없이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당하는 거지. 봐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벌금으로 해가지고 좀 봐주기도 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럼 나보고 고속도로 압류한다든지 뭐 왜 안 나가느냐 하고 좀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응? 내가 몇 번씩 설명을 했는데도 설명은 안 듣고 무조건 왜 안 나가느냐, 나간다 했지 않냐 이렇게만 물어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 세부 내용을 보지도 않고 내 동영상을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제목만 본 사람들이.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투쟁을 해도 합법 투쟁을 한다, 준법 투쟁을 한다, 처벌받지 않고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투쟁하려면은 시속 50km나 60km 주행하면서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뭐 고속도로를 우리가 주행해가지고 뭐 세계 만방에 알리거나 국민들한테 알리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이 분위기가 조성돼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대도 안 하이 말이야. 괜히 갔다가 욕만 태백이로 먹고 도리어 저놈들 노인네들 말이야 노망 들었다고 말이야. 어? 미친놈들이라 그러고 욕 먹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했을 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나갈 때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준법 투쟁이 가능한가 조사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 이제 준비는 다 됐어. 연습도 다 했고 하는 방법도 다 알았어. 그러면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야. 언제? 월참이 정상화되고 월참에서 정부하고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잘 안 될 때, 그때 이제 협상을 압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우리 전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파워를 과시해야 될 때, 그때도 고속도로 나가는 거는 마지막 단계야. 처음에는 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가 뭐 한 10만 명 모여.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 저기 청와대까지 행군을 해. 여의도부터 한 10만 명 행군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참전유공자법을 개정할 때 개정이 잘 안 되면은, 잘 되면 할 필요 없고 잘 안 되면은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 그럴 때 고속도로도 우리도 한번 합법적 압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총 우리가 연구를 하고 동원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그 때가 와서, 기회가 왔을 때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지금 당장 나가자. 바보 아닙니까? 욕먹고 국민들이 지탄 맞고 그러려고 나가요? 하여튼 뭐 우리 전우님들 뭐 답답한 마음 이해해요. 성질나고 짜증 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돼. 제1단계는 일단 월참이 안정화돼야 됩니다. 월참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지금 유사단체, 뭐 유사 이미 그 사설단체들 이 정리가 돼야 돼. 이거 정리 안 되고 여기저기서 헛소리 막 나오고 이 목소리 한 목소리 못 내고 말이야, 이 소리 저 소리 막 나오면은 될 것도 안 돼.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전우들이 해야 돼. 우리 전우들이 깨어나야 돼. 우리 전우들이 말이야 그 쏘가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재판한다고 하면 돈 내고, 그 사설단체인지 임의단체인지 이거 뭐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뭐 무슨 정치 집회로 나오라면 나가고
정치하는 사람들 말이야 이용하려고 불러내면 또 거기 따라 나가고 이런 바보 짓거리들을 자꾸 하니까 노인네들을 이용만 하는 거예요. 이용만 당하고 돈만 뺏기고 우리가 바보 짓을 지금 엄청 하고 있는 겁니다. 똑바로 한 길밖에 없어요. 공법단체를 정상화시켜서 참전유공자법을 개정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 내고 다 같이 행동하는 거 이거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치세요. 전부 월참에 가입을 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설단체, 임의단체 가입한 사람들 전부 탈퇴해서 월참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월참도 회원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회원들 받을 준비도 못하고 오는 거 반기지도 않고 오는 거 귀찮게 생각하고 이런 월참 회원들은 간부들 임원들은 전부 이번에 다 그만둬야 됩니다. 누가 회장이 되든지 간에 그 꼬라지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전우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꾸 헛소리하고 헛짓을 하면은 정말 월참 때려 부셔버려야 돼. 못 참습니다. 죽게 하면 사는 걸 끝내버려야 돼. 월참이 정신 못 차리면 영원히 받을 수 없어요. 월참이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으면 우리 월남 참전 전후 전은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우들의 절대적인 성원과 응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목표도 하나다. 다 같이 하나다.